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설마 했던 일이 결국에 현실이 됐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에 기각이 됐는데요. 참 진짜 유창훈 판사가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사법부가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권순위를 통해서도 이미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조차도 이재명 같은 잡범 한 명의 로비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바꿨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최소한 국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유창훈 판사는 권순일과 똑같은 길을 가기로 결국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좀 놀랐던 게 과거에 이제 그 유창훈이가 내렸던 판결들, 예를 들어 가지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기각.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기각이라고 했던 말도 안 되는 판결들. 이까지만 들어봐도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판결이 설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똑같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까 싶었는데 그런 판결을 내리더라고요. 암만 저는 생각해 보더라도 이 두 가지 말이 어떻게 한 문장에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지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위증교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죠. 위증교사에 대해서 증거인멸에 대해 가지고 소명이 된다라고 분명히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기각시키겠다라는 게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은 한 문장에 있을 수가 있냐고요. 정말 유창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사법부를 개혁할 때도 반드시 유창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라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하거나 할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됐거나 한동훈 장관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것처럼 사실상 영장을 기각할 것이냐 발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수사의 일환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죄다, 유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유무죄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본안재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본안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국 같은 경우도 비슷했죠.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 나중에 재판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죄 판결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그냥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뭐에 불과한 거다? 산소호흡기를 조금 더 달아주고 있는 거, 조금 더 산소 그 수치를 높여준 거, 그거에 불과한 것이지 이재명의 운명은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살펴는 봐야 되겠죠. 도대체 유창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인지 그거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런 판결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에 유창훈 판사가 내렸던 근거는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이례적으로 892자나 기각 사유를 적어놨다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이례적으로 저렇게나 긴 892자가 필요한 거겠습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혓바닥이 길어진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졌겠어요?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둔갑하려고 할 때, 사실을 거짓으로 짓누르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혓바닥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례적으로 길었던 892자라고 하는 기각 사유, 그게 앞으로 유창훈의 꼬리표로 계속해가지고 남게 되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봤었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위증교사, 이번에 이제 그 구속영장에 들어갔던 범죄 혐의가 세 가지였죠, 그렇죠? 위증교사, 백현동, 그 다음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거 요 세 가지였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위증교사랑 백현동 이 두 가지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의 양으로 봤었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는 바꿔 얘기해서 유창훈이가 보기에도 이미 백현동과 위증교사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다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이 나간다라고 해도 딱히 증거인멸을 할 만한 게 없을 수준이다. 그러니까 백현동과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유창훈이 보기에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특별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뭐 이재명 측에서 접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 됐거나 뭔가 좀 외압을 끼쳤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절개를 통해서 이번에 유창훈이 내렸던 판결은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백현동이 됐거나 그리고 또 위증교사가 됐거나 이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증거를 더 확보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뭐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꼴인 것이고 대북송금 또한 마찬가지로 외유랑 그다음에 또 협박이 있었다라는 거 어느 정도 협박이 있었다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로 보든지 간에 전부 다 증거인멸 그 자체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을 감안할 때 야당 대표라는 걸 감안해 봤었을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말도 그냥 희한하게 써놨어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말장난까지 써가면서 결국 영장을 기각시킨 겁니다. 참 진짜 이런 거를 보면은 권력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찌찌명이가 당대표가 되려고 안간힘을 다했는지 왜 그렇게 찌찌명이가 그렇게 수치스러움까지 겪어가면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지 이 모습을 보니까 알 수가 있네요. 정말 권력이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범죄 혐의가 많고 이렇게나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번에 유창훈을 보면서 약간 조금 이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이 좀 강한 게 아닐까. 이 지금 얘기만 보더라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총선까지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이거는 소명되는 의심이 든다라는 수준도 아니고요. 아예 그냥 소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위증교사라고 하는 게 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증언을 해달라라고 했던 게 그 위증교사이면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소명된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적이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고요. 아주 높은 확률로 유창훈이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 안가 우리가 총선에서 민주당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설쳐되는 꼴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 또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위증교사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건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모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안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점잖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에게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번 결정은 철저하게 정치적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는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그냥 수사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로 냈죠. 영장이 기각됐다라 그래가지고 죄가 없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고 범죄 수사 중간 과정에 불과한 것이 영장 결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검찰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 됐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 개딸들이 됐거나 지금 이제 지도부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히 지금 친명 쪽으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가 구속이 됐으면 정말로 민주당이 바로 그냥 멸망의 길로 빠졌을 텐데 이재명이가 이번에 석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 이재명의 목소리가 커지고 친명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또라이 짓거리를 더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데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해야 되고 한동훈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따위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운명은
이번에 영장 판사조차도 증거를 전부 다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장 판사가 보기에도 이미 유죄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안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100% 이재명이는 유죄가 나올 게 뻔한 것이고, 다만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그냥 산소호흡기 조금 달아준 거에 불과한 그런 수준밖에 안 되겠죠. 차라리 저는 뭐 이렇게 민주당이 버텨주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그렇게 버텨주고 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이면 벌일수록 우리한테는 총선에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냥 싹 다 민주당의 소신파들 제거해버리고 비명계 싹 다 제거해버리고 이재명 정당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총선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